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마토,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월 18일 2019년이고요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시세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날 대비 8% 정도 향상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드포크가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성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펌핑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 그동안에 이더리움 기반이었었던 BNB 코인을 바이낸스 체인으로 이렇게 옮긴다라고 메인넷을 출시한다고 발표한 후에 굉장히 큰 펌핑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더리움 채굴량이 33%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이더리움 가격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탈릭 역시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비탈릭이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에서 출시될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생성 기능인 크리에이2가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드포크로의 여정은 착착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비트코인 후원 계좌를 열어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NGO에서 의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NGO 측에서는 코인베이스가 테러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속히 코인베이스에서는 하마스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계좌를 닫을 것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CTO가 이야기하기를 이오스 기반의 탈중앙 거래소인 이오스 파이넥스를 3주 안에 열어서 오픈 베타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오스 파이넥스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 간의 UI와 전체 프로세스 등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오스 홀더분들께는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2019년 4월부터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결제 처리 수수료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대상은 상인이 아닌 상업은행에 일단 적용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수수료 인상을 상인들에게 떠넘기거나 직접 흡수하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들 역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떠넘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러한 책임은 최종 거래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증가가 상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라면은 그때 이제 마침 비트코인의 결제 시장 수용으로 이어져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이것에 관해서 폼플리아노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잠자는 거인이고 향후 3년 내에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을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파라과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역시 남미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2월 14일 목요일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파라과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들이 처음으로 거래한 것은 바로 아르헨티나로부터 파라과이가 7,100달러 상당의 살충제와 소독 제품을 구매한 것이고, 이제 구매해서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하고 그 농약 수출국과의 거래를 위해서 아르헨티나 페소로 나중에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비텍스라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을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이제 중개자 역할로, 이렇게 다리 역할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이런 움직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국내 뉴스인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블록체인으로 해외 송금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소액 송금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암호화폐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블록체인만 가지고 이렇게 송금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면 즉시 결제까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규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블록체인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체인 아이디를 도입을 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존 인프라와 연계, 신규 서비스 개시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햄버거를 요리를 하는데 이제 고기 패티를 쏙 빼고 빵하고 치즈만 끼워서 먹고 있는 그런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해외에서부터 규제가 제대로 나오고 나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스페인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은 결제 시스템으로 비효율적이다며 이렇게 깠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탈중앙화 시스템은 검증 과정 중 자원 소비가 심하며 이는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믿을 수 있는 중개자와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은 더욱더 간편하게 그리고 또한 시스템을 저렴하게 지원한다라고 덧붙였는데, 이제 개소리죠. 지금 현재 시작이니까 아직까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아직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런데 중앙 집권에 대한 그런 것을 믿으라고요.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계좌를 폐쇄하고 이제 돈을 얼릴 수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뻔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BBVA 그쪽 은행도 고객들에게 말을 안 하고 계좌를 동결을 시켰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노랑조끼 운동을 하면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싹 닫아버렸죠.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셉 영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진행된 제도화는 지난 9년 동안 진행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미국 2개 연기금에 4천만 달러 암호화폐 투자한 것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암호화폐 투자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에서 2.37억 달러 그런 투자를 유치한 것, 그리고 피델리티 및 아이스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의 수탁 서비스 운영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 지난 9년 동안 발전한 것보다 최근 1년이 이제 더욱더 많은 발전을 거뒀다. 이것은 바로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갖춰지고 발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유타주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미국 유타주 상임위원회에서 공공 분야 에너지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제안을 했는데, 이 안건이 HJR19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찬성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역시 각 주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열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도 좋은 소식이 한번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차트를 봤을 때 이것을 불 플래그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차트가 갖춰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3,500달러, 3,550달러 선을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격 방어를 아주 잘 해주고 있죠. 비트코인이 버텨주니까 알트코인들이 펌핑도 오고 상승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져 버리면은 상승하던 것들도 이제 어거지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었었던 소식, 어제 나온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 채굴자들이 다음 불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의 이름은 이게 주파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이윽고 74만 달러, 하나로 약 7억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외에도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장이 오고 하락장이 오고 하는 이 사이클은 다음 상승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남겼는데, 과연 이 사이클이 단순히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또 한 가지 추가한 말이 이제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탐리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2억 7천만 원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윙클보스 트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팀 드웨이퍼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제시를 했는데 2022년까지 2억 7천만 원 이상 갈 것이고, 암호화폐 시총은 2033년까지 80조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총 4조 달러는 윙클보스 트윈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낙관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살짝 불안하죠. 이러다가 떨구는 건 아닌지. 그렇지만 역시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낙관적임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란에서 나온 암호화폐가 있죠. 금 연동된 암호화폐 이름은 페이몬, 마치 포켓몬 혹은 디지몬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런 페이몬인데, 돈을 지불하는 몬스터라는 그런 뜻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페이몬 같은 경우는 스텔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수 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라고 이란 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재밌는 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햄버거를 보시면은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따서 사토시 버거라는 이름의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사토시의 이름에 이제 약간 변화를 줘서 이제 T 대신에 7을 그리고 I 대신에 1을 넣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버거를 사 먹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XBI, XRP로 결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유럽 쪽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사토시 버거 먹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비트코인 김치 부침개, 이더리움 갈비탕, 리플 선짓국 이런 거 한번 만드셔가지고 판매를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짧은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뉴스들이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소식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분에 제 채널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